충격파는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임산부의 경우에 되게 손목도 많이 아프시고 팔꿈치도 많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에게 직접 충격파를 특히 집중형 방식으로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선 정형외과 전문의 써니 박광선입니다. 충격파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충격파는 나이에 상관없이 심지어 임산부에게도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해요. 첫 번째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환자분들 어깨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분들 팔 전체 이렇게 붓고 아프신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갑상선 환자에게 목 치료를 하면서 갑상선 암 부위에 충격파를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즉, 암 환자분에게 암의 병소 부위, 암이 있는 부위에 충격파 치료를 하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자분들 중에 피가 잘 나서 또 멎지 않는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 압력 충격파 치료를 할 때 멍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 멍이 잘 사그라들지 않고 그 멍이 오히려 굉장히 크게 퍼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의 경우에 되게 손목도 많이 아프시고 팔꿈치도 많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하지만 태아의 직접 충격파를 치료해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는 쓸 수 있다. 하지만 태아에게 직접 충격파를 특히 집중형 방식으로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숨 쉴 때 작용하는 폐. 폐는 늑골 사이사이에 깊숙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폐의 집중형 충격파, 그것도 중간 이상의 높은 에너지를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충격파 높은 에너지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아이들 경우에 성장판에 충격파라면 절대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유소년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특히 리틀리그 야구하는 아이들은 일본에서는 어깨, 팔꿈치에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것이 루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판 충격파 치료는 가능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구시 병이라든지 또는 세버 병이라고 하는 뒤꿈치 통증이 있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단, 여기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 치료하는 것은 아직까지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이하의 에너지 충격파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